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전문가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디자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다 이것저것 다루고 있는 디자인 사무실, 디자인 사무실의 소장. 첫 번째 집이 이제 루프 앤 루트인데요. 집의 시작이 기단과 지붕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시작이자 끝점이라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첫 번째 이 집을 설계할 때 집이 너무 형태적으로 세련되거나 또는 너무 그 시절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담고 있으면 집은 질리잖아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상상력이 뛰어난 건축가여서 화장실을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거나 창문이 전부 동그랗거나 이러면 사시는 분들은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루프 앤 루트가 가진 의미처럼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박공의 긴 지붕, 그리고 기단 조금 높여 올려서 땅과의 관계를 맺는 장소, 루프 앤 루트라는 이름을 가진 집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캄 루프라는 두 번째 집이 있는데, 그 대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강가에 마주보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제일 먼저 저희가 들어서는 집이었어요. 이분들이 원하는 집은 조금 더 볼륨감이 있는 형태였어요. 그러면 지붕을 하나로 하면 너무 큰 지붕이 되거나 가운데가 너무 어두운 공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햇빛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지붕이 좀 겹쳐져 있는 느낌으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약간 이런 지붕들이 겹쳐서 있어서 뭔가 마치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뭔가 조금 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캄루프라는 단어를 띄고 있는 두 번째 집을 하게 된 거고요. 세 번째 집이 인비지블 루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상 이 집은 지붕이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클라이언트는 되게 자기가 들어온 게 있으니까 지붕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끊어지는 볼륨들을 원했어요. 근데 다행히 대지가 높은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붕의 마지막한 지붕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그늘도 만들고 빛도 조절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지붕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시선 아래에서는 그 지붕들이 다 보이지 않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지붕은 있다라고 해서 그게 보이지 않는 지붕이라는 세 번째 집을 약간 설계하게 된 거고, 네 번째 집은 극단적으로 자기네 집은 절대 지붕이 있으면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붕 대신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 지붕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볼륨 형태가 주는 자연과의 교착점을 지붕 대신에 다른 걸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할 때, 지붕이 없다면 열린 계곡, 창호라든지 테라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얇게 만들어질 게 아니고 되게 깊게 만들어지면, 그게 지붕이 이렇게 생겼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볼륨 안에, 파진 공간 안에,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지붕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비욘드 루프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붕 넘어서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붕이 없지만 지붕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볼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어떤 네 가지의 집들이 오늘 제가 지붕이라는 주제를 약간 말하게 된 주택의 모습들입니다. 너무 긴가요? 뒷부분을 잘라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모여 그러면 사람들 어디에 모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나무 하나가 써 있으면 다 나무 밑에 모여요. 그게 가진 어떤 지붕의 가장 본질적이고 구석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DNA에 녹아있는 어떤 안락함이죠. 그러면 이걸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이 조금 있었고요. 이런 책이 있어요. 건축가 없는 건축이라는 책이 있는데, 수천 년 또는 이런 시절에 세계 각지의 집들이 다 지어졌는데, 그 집은 철저하게 그 동네에서 나는 소재, 그 다음에 그 동네의 자연 환경에 맞게 당연히 집이 지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지붕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거기서 우리가 우리 DNA에 녹아있는 어떤 편안함이 있으니 그걸 조금 더 잘 모던하게 해석하고 잘 찾아내면 조금 좋은 볼륨 또는 이 생활에 맞는 볼륨, 시대에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질문이 뭐였는지는 잊어먹었는데, 왜 사는 사람이 본인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서 짓지 않고 그걸 디자인해준 사람이 이름을 지어서 던져주는 이 일들은 너무 불편하다. 근데 뭔가 그런 명제를 본인들이 찾지 않고 우리가 찾아주는 건 너무 약간 폭력적이지 않나? 너무 디자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를 구분하기 위한 챕터일 뿐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저도 되게 그냥 숫자잖아요. 그래서 누가 43 그러면 어디냐?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번호 붙은 게 되게 멋있어 보여. 아, 그런가요? 그 집을 짓는 분이 우리한테 기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기대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대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말들을 거의 신앙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살짝 있어요. 그게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그림을 샀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봐. 이 벽에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 사람들과의 교감이 충분히 잘못됐나 또는 충분하지 못했나. 가끔 그렇게 저한테 기대는 분들이 제일 힘들고 그렇다고 뭐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게 제일 뭔가 난감한 일인 것 같아요. 자기가 사는 공간에 자기가 주체로 살지 못하고 그걸 디자인해 준 사람한테 뭔가 기대서 뭘 한다는 건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재미가 있을래나 이야기가 갑자기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네. 건축비가 넉넉하고 뭐 부족하는 거와 상관없이 저는 약간 이거 웨더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곱게 나이가 잘 먹을 수 있는 소재들을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온 애들이 많고요. 돌, 뭐 벽돌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잘 쓰는 나무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되게 뭔가 텍스처가 좀 살아있는 애들이 좋아요. 네, 그래서 뭔가 또 어떤 건 미끈미끈하기도 하고, 뭐 벨벳처럼 아주 부드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완전히 시력이 없더라도 그 공간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거든요. 되게 웃긴 게 특히 까칠까칠한 벽이 만지지 않아도 우리 눈으로 다 익혀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공간이 햇볕을 빛을 받아들였을 때 너무 번들거리지 않는 한 뭔가 자연으로서 본 소재들이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낮춰서 저음으로 있는 식구들이 있는 소재들을 좋아하고. 네, 한 가지 재료로만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는지. 황금? 가능하다면 되게 얇은 종이 같은 걸로, 금은 장난이었고요. 얇은 종이 같은 걸로 집을 지어보는 건 살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종이로 만들어진 집. 근데 한옥이 어떻게 보면 종이로 만들어진 집이죠. 그러니까 벽도 창문도 방의 마감도 바닥도 다 종이였어요. 세상에 그런 집이 없어요. 단일하게. 바닥도 종이 깔고 벽도 뭐 벽지를 발랐으니까 종이고 천장도 종이를 발랐으니까 종이고 창문도 종이로 만들어진 창호니까 어쨌든 종이로 만들어진 되게 얇고 부드럽고 뭐 목소리 세지 않은 것들 속에서 모여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만들고 싶긴 해요. 연초에 되면 수많은 매체들에서 올해의 트렌드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대답을 해주긴 하지만 속으로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까? 그래서 내가 맨날 어떤 때는 이제 그게 대답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트렌드 없는 게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할 때, 트렌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힘이 있거나 그 힘으로 따를 때가 트렌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 관심사도 많고 수많은 트렌드가 아닌 다른 거가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고 자기 자아도 세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시고 그냥 트렌드 없이 그냥 되게 다양화된 사회.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다 다르듯이 뭐 세상을 느끼는 관점들이 다 다르니까 트렌드도 되게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시장도 커지고 활동할 수 있는 디자이너분들도 많아지고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트렌드 없는 게 트렌드 같은데 우리가 나가고 나면 도면 거꾸로 놓으시고 두 분이서 야, 이 코가 여기래니?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나를 믿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조금 되게 달리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 잘 하지 말고 설명도 일일이 다 해서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무심등이 좀 비워놓고 그리고 설명도 조금 뭔가 젠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지어지기 전에 이 공간이 그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상상이 가능하게 뭐 가을날 날씨 좋은 날 지금 지붕은 깊은데 아주 깊은 지붕을 만들어서 그 밑에서 뭔가 앉아서 차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햇빛 좋은 날 이러면 좋겠죠. 그래서 뭐 바람이 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꽃이 필 때 뭔가 핀다라고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이런 교감이 약간 집을 짓고 집을 만들어주는데 오는 약간 작은 보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설계비는 별로인 것 같고 그때그때 어울리는 또는 잘 연결되어 있는 이 단어를 저는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저 집을 사는 사람과 저 집이 되게 잘 연결되어 있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남의 집에 사는 것 같은 느낌 만들고 지붕이 만들어내는 제일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중의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은 있대 벽은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 안에서 내가 자연과 내부와 적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존재를 하면 우리가 지붕이라는 걸 어떤 형태로 제시를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거나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많은 사람이면 조금 다른 방법들을 제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붕이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짓는 집들은 사는 사람과 집은 조금 뭔가 뭐 분위기라든지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가 만들어진 공간들이 좀 잘 어울린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붕이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고 매일 바뀌는 것 같은데 철학이 없다고 뭐 철학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무르익은 생각이 오래 가야지만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디자이너가 어떻게 제가 진짜 존경하시는 디자이너분들이 계속 일갈된 목소리나 일갈된 소재만 써서 작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진짜 가끔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얼마나 딴 거 하고 싶겠어요. 뭐 콘크리트만 갖고 집 지으면 나중에 벽돌을 얼마나 쓰고 싶겠어. 저렇게 아름다운 돌들이 많은데 저걸 하나도 안 쓴다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올드 이즈 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 새로움이라는 게 먼 미래에 있거나 엉뚱한 상상력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많은 우리의 선배들과 서성들과 위대한 건축가나 위대한 디자이너분들이 했던 얘기들을 보면 결국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좋은 생각들은 과거에 있던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여기가 모더니스트가 받는 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모더니스트라고 말하는 건 그냥 과거에 있었던 걸 현재의 눈으로 항상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이 되자. 한 번 해석한 걸 재탕해서 내가 그게 자칫 사람들 보기엔 철학이 된 것처럼 굳어져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조금 그 목소리가 좀 달리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했던 것들을 지금 현재에서 내 나름의 목소리로 해석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자라는 생각도 해요. 트렌드 없이. 이게 웃기죠.